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치입니다. 요즘 같은 환란의 시기, 환율의 변동이 변화무쌍한 이런 때,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때에 외국에서 뭔가 부품을 구입한 다음에 앰프를 만들고 노는 게 약간 죄스럽습니다. 근데 젠침의 진공관이 개발될 때 직렬상극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직렬상극관이 제일 소리가 원초적이고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일본 같은 이런 데서도 그런 어떤 흐름이 주류였기 때문에 다른 걸로 뭐 변경해서 뭘 만든다든지 다각관을 3결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거나 그 차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나 검증이 없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3극에서 이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4극을 넣었더니 남반사는 전자 돌아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깨끗한 정폭이 안 돼서 5극으로 캐소드에 하나 묶어주고,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그리드에서 플레이트에 도달시키는 전자를 그 오와이어를 이탈하는 놈은 제3그리드에서 묶어가지고 캐서드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5극이거든요. 이제 이런 공간의 문제, 효율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3극, 4극, 5극 이렇게도 바뀌었고, 진공관의 그런 내구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직렬에서 방렬로도 바뀌고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있었죠. 3극관만 좋은 진공관이고 5극관이나 이런 것들은 허접한 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극관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공간 안에 그리드를 하나, 둘, 세 개를 안에 잡아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극관이 비싼 게 맞아요. 3극관보다. 만드는 정밀도가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개인까지 높아야 되니까 진짜 뭐 그 간극 자체가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조금만 거리가 차이 나더라도 정폭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극관이 원가가 많이 들고 개량된 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5극을 3극으로 묶어 쓰는 거에 대해서 왠지 너 원래 진골이 아닌데 진골처럼 행동하려고 하냐, 이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 독일 같은 데서 프로 장비들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이전부터 연설하고 나는데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발달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진공관, 노이만 마이크나 앰프 같은 경우에 초단을 5극관을 3결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들은 보면은 바깥에 철관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5결을 3결로 묶어가 쓰는 것이 훨씬 노이즈 면이나 아니면 이런 외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거나 노이즈 차폐나 이런데 약간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이만 U47 같은 이런 회로들도 1차가 전부 5극관을 3결로 묶어가 쓴 거예요. 이런 관들이 많거든요. 아니 뭐 진골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사기도 힘든 판에 5극이라고 해서 뭐 이게 소리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편견을 저는 가지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지 손이 잡히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보시는 회로들은 전부 다 그런 회로들입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잘 찾아보면서 얘기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이 굉장히 높은 12AX7이나 이런 관들도 사용을 합니다. 5극관을 삼각관으로 묶은 하이엔드도 엄청 많다. 이제 그런 걸 우선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환율 문제 때문에 어떤 거든지 외국에서 뭘 사서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진공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삼성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 공산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베이에서 요즘 뭐 좀 심심해가지고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관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니, 환율 때문이라도 이 만만치 않은데, 옛날에 한 조에 한 60, 70, 20년 전에 60, 70 하던 그런 관들이 이제 6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조에. 1300B 또 진공관은 음악을 틀면 뭐 사람 귀로 안 오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왠지 그런 이제 선입견이 있고, 뭐라고 이거는 이런 애 저런 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절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꼼방에서 이런 앰프들 만들어갖고 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들어봤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니 이게 앰프를 만든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때가 되었죠. 옛날 생각하다가 이거를 요즘 뭐 찾아보면, 이게 어떤 관이든 어디 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제도 이게 15만 원씩 하니 자주 만들고 놀기 때문에 너무 비싼 관들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싼 것 중에 제가 이제 요즘 아니면 안정된 후에라도 좀 저렴한 하게 뭘 만들고 놀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관이 출력관이고 높은 출력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싸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GM70 같은 경우에도 일단 845 정도쯤 앰프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앰프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대충 어떤 소리 나는지는 저도 알거든요. 이거는 한 세대인가 845 한 대 만들고,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게 이게 GM70 쿠퍼 버전이거든요. 굉장히 안에 그 불빛이 강렬합니다. 진짜 빨려 들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계속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좀 만드는데 이해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충분히 드라이브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두 번째 GM70 만들면서 합판인데, 그때 케이스를 허브님이 보내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소리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괜찮아서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이거 GM70을 두 번째를 또 만들었죠. 이것도 관은 플레이트가 쿠퍼 버전이에요. 이것도 소리 괜찮았는데 트랜스만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 횡성 꼼방에 있는 845거든요. 이게 모노모노로 돼 있는데 이거랑 한꺼번에 이제 그 기기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냈죠. 근데 이걸 다시 요즘 최근에 찾아보니까 카본 흑연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트 관은 계략 관 하나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쯤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쿠퍼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거는 80만원 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300B에 비하면 약 한 4배 정도 좀 출력을 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구리 플레이트랑 흑연 플레이트랑 소리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이게 시각적으로 이 바깥에 코팅은 이렇게 구리 플레이트도 이렇게 약간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이 구리 원판에 투명한 코팅인지 아니면 원래 그 구리 면인지, 구리 냄비 광 이렇게 내는 것처럼 붉은 톤으로 반짝이는 면의 색깔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히트를 켜면 이 관이 밝기가 훨씬 밝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위아래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건 그렇지는 못해요, 흑에는.
근데 관값이 너무 차이 나고, 제가 듣는 거는, 지금 앰프가 고장이 났는데, 듣던 거는 이 카본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6배 정도의 돈, 소리의 차이가 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들을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맨리에서 GM70 만들어가지고 그 파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진에 나온 걸로는 이 맨리의 GM70 모노블록, 이거는 이 플레이트가 쿠퍼 버전이에요. 이건 아마 가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가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스테이지 썼죠. 탱고 같은데 계략 한 750에서 플레이트에 한 1000볼트 정도, 1250도 제가 동작시켜 본 걸로는 동작 잘했습니다. 전류는 한 80mm 정도 좀 흘리고, 전압이 낮으면 전류를 조금 더 흘려주면 돼요. 1차 트랜스가 10km 정도 좀 필요한데 만일에 한 5km 정도까지 밖에 없고 전류는 많이 충분히 흘릴 수 있다고 하면 전압을 낮게 걸면서 그 극의 바이어스의 범위가 마이너스 전압 구간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굉장히 높은, 뭐 적어도 한 200볼트의 신호 전압이 피크 대 피크는 이상 나오는 그런 정폭단이 필요하고, 그 드라이브 관까지가 웬만한 소형 출력관 정도로 앰프 같은 정도로 만들어서 밀면 이 GM70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냥 작은 출력관으로 드라이브 시키는 거는 제대로 저음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쓸만하다. 그리고 이왕 베린 몸, 내가 뭐 845 정도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관들로 앰프를 만들면 다시는 300B나 이런 걸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이건 싱글 출력이 25W 이상은 내기 때문에 저음도 제법 납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대충 되거든요. EOT가 얼마 전까지만, 이게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재미로 그냥 만들어 보는 것일 뿐, 이렇게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관값이 되게 쌌거든요. 요건 출력이 한 4W 정도, 5W 그 사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관을 그리드에 플러스 전압으로 넣어줘야 되고, 전압은 조금 낮게 걸어도 됩니다. 임피던스도 한 5kg 정도 좀 걸어주면 되고, 요즘 흔하지는 않은데 예전에 그 안티크 일렉트로닉 스플라이어에서도 팔았어요. 하나에 2만원 정도 좀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3호T 이 관은 2호T보다 이렇게 관이 크죠. 이 관은 높이가 제법 좀 있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 보면 2호T와는 특히 저역 같은 데서 양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서 제가 듣기에는 균형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소리는 제 귀에는 100Hz 같은 관들보다 이 관의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들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쓸만한 관이고, 이걸 이베이에 찾아보면 누군가가 스페인인가 뭐 어디에서 어떤 분이 뭐 아돌 쳤는지 대량으로 갖고 있는지 한 조에 28만원씩 계속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 한두 개씩 나오는 거 잡으면 가격 쌉니다. 좀 귀찮기는 하지만 페어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이 잘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보통 싱글 만들 때 관이 이런 관들을 한 2배 정도는 있어야지, 4개 정도는 있어야지 싱글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플레이트에 이게 유리 속에 철심 박혀 있죠. 이게 플레이트인데 이 플레이트에 유리하고의 그 붙는 요 접합면이 있죠. 거기를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호T나 3호T는 그런 확률이 좀 적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이분입니다. 좀 싼 것도 나와요. 루이스 앤 컴퍼먼 여기 있는 3호T도 괜찮아요. 가격도 7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배송비는 이게 포스트베이 같은데 이용하면 영국에 주소 받아가 거기를 보냈다가 다시 점핑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게 싸게 먹힙니다. 그리고 100TH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레이트 손실이 100W 정도 좀 되잖아요. 출력이 한 25W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 관은 진짜 악명이 높아요. 공기가 잘 새기로 여기하고 요 두 군데 뿔이 있는데 이게 잘 셉니다. 2배 정도를 사도 공기를 새겨서 똑같은 거 4개를 아니면 한 개 한 개씩 뻑이 가가지고 이렇게 앰프를 만들기가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죠. 대략 한 200불 정도 전후하면 한 조를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출력은 한 25W씩 이렇게 나옵니다. 꼼방에서도 EMP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직도 메인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이 송신관들로 한번 앰프를 만들고 나면 다시는 300B 같은 일반 관으로 되돌아오지를 않아요.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은 다시 오디오용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여름에 너무 덥고 하니까 작은 앰프로 트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불빛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요거는 저도 이게 누구한테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해봤더니 결국에는 4개인가 있는데 2개는 못 쓰는 거더라고요. 2개는 또 짝이 안 맞고 이거는 플레이트나 이 바깥에 꼬리 외관이 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플레이트 모양도 다르고 808 이 관도 전구처럼 되게 예쁘잖아요. 요 관도 출력 잘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공기 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관은 이 플레이트 손실이 65W거든요. 관 크기가 작습니다. 이 사극관으로 그리드 3개를 하더라도 그리드에 플러스 전압을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내구성이 있어서 전자를 굉장히 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관이 아직도 싼 편이고 이거를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만들어 놨는 거 보니까 소리는 바르톨라 밸브라고 제가 자주 가보는 이 포럼도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 아주 전문적으로 거하게 만드시잖아요. 뭘 진짜 조그마한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약간 만드는 방식이 약간 낯설기는 한데 이분은 측정도 완전히 하고 그래서 소리를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게 불밝기 보이시죠? 사진으로 보는 이 밝기가 이쪽과 이쪽이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이거는 전류가 다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관 전류가 비슷하게 흐르면 여기 플레이트 판이 똑같은 색으로 달아오르거든요. 물론 이제 사진이니까 회로도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앰프를 만들고 커브도 이게 나와 사극이니까 3결로 된 거는 그래프가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커브 트레이스로 이 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특성 곡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 앰프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뭐 아마추어이고 그러다 보니 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인 게 항상 근거 있는 얘기, 그냥 막연하게 좋다가 아니고 항상 근거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패널 싱글 아니면 PP 종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분이 사가지고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패널 싱글로 돼 있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열도 많이 날 거예요. 이것도 가격이 싸서 즐길만 하다. 이거는 플레이트 손실이 125W 인관인데 65보다는 훨씬 크죠.
이 관은 그 미국에서는 A막 거기 회사에서 G나 이런 것들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A막이나 다른 곳에서 제조 공장을 갖고 있던 데서 OEM으로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게 특별히 다른 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은 동종의 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2차 대전 때 태평양가에서 또는 북해에서 또는 그 영국 남부 해협에서 독일에서 날라오는 비행기를 레이더로 스치하던 그 레이더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유지를 전쟁 끝나고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제 유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동종의 관도 많고 관도 아직 쌉니다. 이걸 본 걸로는 이 관이 중고로 나오거나, 근데 이 관이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TV나 라디오에서 육부욕으로 쓰다가 아니 다른 관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다른 관음 소리가 어떨까 이래가지고 빼놓고 다른 관을 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온 중고가 아니고, 이 관의 용도는 민수용으로는 쓰이질 않았습니다. 일반 가정용이나 그런 데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나 군용 용도로만 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장비에만 들어가 있었던 관이고, 오디오용 관은 사용이 되질 않았어요. 특수 곡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4시간 걸려가지고 그거를 플레이트 전압과 그리드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전체 걸쳐지는 그 특수 곡선을 그렸잖아요. 그 바르톨라도 이걸 하고 싶었지만 여기 전력이나 전압이 그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측정기로도 측정이 안 돼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려봤죠. 똑같아요. 그거는 시간의 차이일 뿐, 그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고로 나온다는 거는 어떤 장비에 들어가가지고 사용 수명이 만약에 2000시간이다. 그러면 2000시간을 만기 제대한 퇴역 군인이거든요. 이 중고관은. 그런 거 외에는 이게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관이 아니에요. 방송국에 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써도 그렇고, 들어가면 나오는 관이 아니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 회사에서 제시한 사용 시간이 다 되어서 교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오디오용 중고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점 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관들은. 그리고 4-65와 125 관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세가지고 관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없고, 뭐 NOS로 진짜 사면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보다 좀 높은 등급의 관이 4-250이 나오는데 이거는 몸체가 훨씬 커지죠. 출력도 더 나오지만 이 관의 문제가 히터의 전력이 너무 높고, 뭐 열도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플레이트에 걸어주는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133mm 코어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테스트를 사서 하기도 엄두가 잘 안 나는 그런 정도이고, 4-125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만든 건 소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만든 분이 한 2년 전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그 송신간의 강한 소리라기보다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런 소리 나더라고요. 오디오용 관이나 거의 진배 없는 정도의 스펙이, 그 제가 여기 유튜브에 채널에도 그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폭으로도 많이 쓸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오디오용 관으로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관은 4227, 요거는 관이 4극이 아니고 5극이던데, 요 관도 4-125보다 조금 크거나 모양이 조금 더 다르고, 여기 아마 열 개선 때문에 방열판을 더 크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4-125보다 더 빵빵하고 약간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그 출력이 비슷한데, 이거는 허브님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횡성에서. 근데 이 관은 그냥 이렇게 70유로씩 이렇게 나오면 사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가끔가다 이걸 찾다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들을 사서 이제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소리가 더 풍성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좋아하면 괜찮겠다. 근데 여기 유저들다.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이 관은 용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관에 70유로씩 잡아놓으면 안 되죠. 송신관으로 한번 가버린 분들은 다시 저주파 오디오용 관으로 만든 앰프로 안 들어온다.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뭐 만드시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도 그런 표현을 한번 적은 게 있거든요. 일반 저주파 오디오용 관으로 만든 게 수채화하면 이런 앰프들은 유하다. 특히 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이 탄탈륨 플레이트 금속, 이게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의 그런 플러스 전압으로 구동하는 그런 상태의 송신관의 소리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강렬하거든요. 한번 들어보면 다시는 저주파로 가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이게 약간 부들부들한 소리는 아니지만, 혹시 고음의 어떤 소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매력적인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에 아시는 분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앰프들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는 거나 제가 가서 듣거나 제가 경험해 본 소리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앰프들은 진짜 나중에 내가 이제 고압을 좀 만질 수 있다, 조심스럽게 내가 회로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고 스스로 구성할 수 있고,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수정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저렴하게 어떤 앰프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볼 만한 그런 845 정도 앰프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다, 그런 마음이시면 이런 송신관들 중에 아무거나 좀 싼 거 3호T 이상 되는 관들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 관들은 여러 가지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 대신에 여름에는 못 틀거든요. 여름에는 더워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틀려고 에어컨을 막 심하게 튼다 그러면 집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이 4-125를 만드신 분인데 제 블로그 이웃으로 돼 있어요. 이분이 이건 최근에 지난달에 만드셔가지고 올려가지고 보이죠? 이 불빛 진짜 멋집니다. 이 관 이런 느낌이. 근데 요거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이런 앰프들 열이 끓 넘치는 관들 있잖아요. 이걸 조금 만들다가 보니까 만일에 이제 이게 샤시가 아무리 두꺼워도 진짜 파워 앰프에 막 이게 방열판이 달리는 이런 게 아니면 웬만한 두께로는 이 열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름에는 샤시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확 달아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권하는 방법은, 만일에 크게 뚫어가지고 이 관을 밑으로 함몰시키면서 케이스 안에 부분 쪽으로라도 함몰시키면서 이 앰프를 만들면 곤란해요. 대기 중에 많이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위에다가 올리는 게 맞고요.
그 GM70을 케이스 어디에다 안에 천원 한 반 정도 매립시킨 모양 때문에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거는 보기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스토브 용도로 그 앰프를 사용하는 게 아니면 겨울에 손이라도 쬐는 그런 용도가 아니면 잡아넣으면 안 됩니다. 나온 열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사기 베이스 있잖아요. 이거를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단 몇 밀리라도 띄워요. 공중으로 한 5mm 요렇게라도 밑에 스페이스를 좀 파이프 같은 거 잘라서 하든지가 충분히 해가지고 좀 높이거든요. 그러면 관이 소켓 포함해가지고 샤시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이 샤시로 전해져가 하는 열이 적어서 어느 정도는 열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머리에 특히 탑캡 여기에서 열 엄청 나거든요. 이게 전류가 그냥 빨리 올라가는 이 1000V 걸어주는 자리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데 그게 1000V까지 걸어가지고 시뻘건 플레이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방열되는 이제 소켓들을 끼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럴 게 아니고 그 컴퓨터에 보면 펜 제일 큰 게 140mm 짜리가 있거든요. 12V용. 그것 중에 이게 날개가 조금 설계가 잘 돼가지고 이게 풍량음이 조금 적은 이 펜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어떤 스탠드에 세우든지 그 휴대폰 카메라 세우는 삼각대 같은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여튼 댐을 하든지 글루건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그 140mm짜리 펜을 밑에 삼각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변에서 붙여주면 됩니다. 12V로 넣을 때는 이제 소리가 조금 많이 날 수 있는데 5V? 이게 팬이 겨우 돌아가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이게 바람을 싹 이렇게 불게 하면 온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 제가 열화상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구입해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이거하고 안에 열 나는 게 어디서 열이 많이 나는 건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찝어 볼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로 그걸 온도를 확인해 보려고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앰프들 만들면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가령 히타에 그 직렬로 물려가지고 그라운드로 내리는 그 반고정장 있죠. 그런 거 뭐 300B는 3W 쓰잖아요. GM70 같이 히타 놓고 전력이 3A 되는 거는 그 안에 거기에 10W 넣어도 부족했어요. 그 반고정장 열이 엄청 나거든요. 요거는 히타가 낮기 때문에 열은 좀 적게 날 거예요. 그렇게 펜을 써주는 게 비정상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인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 이 100TH, 250TH 이런 관들 만들어 가지고 메인으로 사용하고 유럽에 가서 뭐 포럼도 하고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일본에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앰프 트는 걸 유튜브에서는 안 보이는데 동영상으로는 야후를 통해서 그게 돼가지고 그 음악을 틀어볼 수 있거든요. 그 엄청 쨍쨍한 소리 나는 그 보유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 밑에 그 기기 트는 그 밑에 보면은 이 앰프 하단에 상자처럼 돼가 있고 몇 볼트에 몇 암페어 이렇게 돼 있는 이 밑에 상자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스위칭 파워입니다. 그게 스위칭 파워고 그 다음에 옆에 가만히 들어보시면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왱 하면서. 그런 게 없으면 이 125 이상 되는 또는 이 정도쯤 되는 관이라도 열을 좀 식히면서 앰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앰프들이 있는 위치가 사용하는 이제 곳이 캐나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이런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이거 틀면은 난방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먹지만 연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열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폐열을 이용하는 거죠, 주변에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난 얘기로 이야기를 뭔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